자, 어제 추경호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무디스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환담을 했는데 한국 경제가 하반기 이후에 회복될 거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또 언급했습니다. 참 한심하기 거지없는데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중국에서 흘리는 가짜 보도들을 그대로 중계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이 바닥신호다. 대도시 분양가 상승세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주등국 최대 부동산 리서치 연구소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가 발표한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집값이 다시 조금씩 미세하나마 오르고 회복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이 발표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라는 게 현재까지 없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한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반도체, 중국하고의 이 반도체 부분이 거래가 줄어드니까 지금 반도체가 급락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중국의 지금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중국 리오프닝을 언급을 하며 하반기 이후 한국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이 무디스 아태지역 신용 부대표 등을 만나가지고 무디스는 신용평가사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세계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물가는 7월 고점 이후 4%대까지 하락하며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자, 물가가 4%까지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소비가 3월 접어들어서 3.5%가 늘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전면 개방하고 봄날에 각종 축제 외출이 계속되면서 소비가 잠깐 반짝하는 효과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물가가 지금 최근에 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조금 내려갔지만 또다시 어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오페크가요, 유류 가격을 기습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오페크 플러스라고 오페크하고 기타 산유국 연합체에서 사우디가 미국의 결정적인 배신을 때리면서 하루 116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합의해서 발표해서 유가가 한때 8%까지 치솟았고 유가가 10% 뛰면 물가가 0.2% 올라간다고 하느니 이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했고 미국에서는 당장 서부 텍사스유가 8%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유가가 100불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물가 비상이 다시 걸렸습니다. 자,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요. 어제 무디스의 물가 낙관론을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투자가 있고 정부가 인프라 인력정을 지원할 거다. 최근에 반도체 부분이요.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83%가 뚝 떨어졌다고 발표됐습니다. 원래 전망치는 6조에 가까웠지만은 2월과 3월의 전망치가 2조대 또 1조 원대로 내려갔는데 실제 결과는 1조 1천억이라고 그저께 발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쯤 될 거라고 며칠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 나왔어요. 지난 4분기보다 94%가 감소했고 심지어 어떤 정컨사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것도 예상치이기 때문에 1분기에 680억의 적자를 낼 거라고 하는 전망까지도 있어요. 아직 완벽한 이 수치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국내 이 금융기관들의 지금 해외 투자 위험은 별로 없고 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하다. 한국 금융기관에. 그래서 해외 은행 위기에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금융 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가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발표할 건데 지금 우리나라 신용 등급은 2015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2 등급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국에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한국의 신용 등급이 위험했어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이 위험했습니까? 이 신용 평가사라는 것들도 결국은요, 돈 벌어먹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터지기 전까지 크게 뭔가를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터지고 나면 숨겨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한국에는 지금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 금융위기 가능성이 지금 급속히 커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소비가 내수가 위축되면서 이 유효 수요가 사라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그 와중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단계에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소비가 올라가니 금리가 내려가니 집값이 다시 올라가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출 늘리자 무주택자 3040이 집 사러 뛰어들었다. 자, 오늘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심상찮은 수출과 세수 감소 때문에 한국 경제가 상저하저,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해먹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헤매는, 그래서 정부나 한국은행이 상저하고라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하반기 반등이 힘들 거라는 예측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디스도 지금 한국 신용 등급 평가를 시작했는데 정부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진작을 갖다가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경기가 반전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경기 반전이 아니라 하반기 초반에 무서운 상황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지금 미국 정부가 또 돈을 더 풀고 있어요. 코로나나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전 세계를 다시 또 강타할 거다.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는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위기라고 보는 것은 이 한국에 한 5% 정도 되는 진짜 부자들이 있어요. 250만 명요. 이 사람들이 이 명품 소비나 이런 거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 최근에 소비 위축에 명품 플랫폼 이용자도 줄고 이 명품 플랫폼이 거의 문을 닫을 위기로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명품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이 명품 플랫폼 전자상거래 판매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에서도 명품이 거의 팔리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골프장, 룸살롱 등이 지금 파리를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반기 중에 PF 위기가 본격화될 거다. 그래서 A급 캐피탈사가 내관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도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7월 달에 부동산발 위기가 5월 달부터 가시화되면서 7월 달쯤 터지고 9월에 본격적인 한국 금융 위기가 가시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이 경제부총리,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하고
날개 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